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순수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그 순서가 중국, 러시아, 인도,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를 수출하고 있다면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JTBC에서 환경부 그리고 이제 기상청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 기자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역 수지를 이야기할 때는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치를 팔았고 얼마 어치를 수입을 했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탄소를 기준으로 그거를 바라봐야 할 때가 찾아왔다. 우리가 수출한 탄소의 양은 얼마나 되고 반대로 우리가 수입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탄소의 양에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비용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지금 EU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CBAM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의 수출과 수입을 뺐을 때 순수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수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입하는 편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 국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만들 때에도 당연히 탄소는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겠지만은 그 제품을 운송할 때, 유통시킬 때도 당연히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게 하려면 가격을 매기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탄소의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건데, 근데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매기는 게 아니고, 탄소의 가격을 매긴 EU의 입장에서는 안 그런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해외에서 수입할 때 대신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카본 프라이싱을 해서 가격을 보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다. 관건은 뭐였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너무 돈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 틀을 바꿔서 탄소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거 원재료 만들 때 얼마나 탄소 배출되지? 이거 제품 생산할 때 얼마 배출되지? 이거 쓸 때는 얼마나 배출되지? 폐기할 때는? 진짜 돈에서 탄소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일반 시민들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일까요? 하고 해당 기업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일 거예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한다면 생각이 바뀌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순수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꼽아봤을 때 그 순서가 중국, 러시아, 인도,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상당히 순위가 높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를 수출하고 있다면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수입을 많이 한 나라, 탄소를 수출한 양보다 도리어 수입한 양이 더 많은 나라가 어디냐 뽑았을 때는 1위가 미국입니다. 그 양이 엄청난데 마이너스 7억 5,440만 톤이에요. 2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출량이 마이너스인 나라라면 언제든지 물건의 수출입 과정에서 탄소를 갖고 가격을 매기고자 하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득이 되니까. 일단은 그거를 살펴보려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EU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탄소의 양은 한 197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EU에 보내는 탄소의 양은 2,950만 톤 정도 돼요. 우리가 보내는 양이 훨씬 많은 거죠.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우리 철강 제품에는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FTA를 통해서 무관세잖아요. 근데 탄소 국경 조정이 이뤄지면은 마치 9.7%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출 양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는 철강 수출의 20.6%, 알루미늄 수출의 21.9%가 줄어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왜냐면은 90년대에 이미 똑같이 산업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원유 환산 배럴당 얼마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15개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얼마어치 된다 나왔었거든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다가 마치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 있냐?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부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각 기업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그냥 뒀을까?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1톤의 철강을 만들 때 1.64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탄소 배출량이 조강 생산량보다 많은 거예요. 1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강 생산량이 더 많은 철강 생산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톤당 0.96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64톤에서 0.96톤이니까 러프하게 따지면 절반 수준인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출입이 굉장히 많은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앞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자동차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왔냐도 따져볼 텐데, 공장 가동하는 전기를 리뉴어블 에너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동차의 부품, 결국에는 철강 제품이겠죠. 철강과 알루미늄.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느냐가 결국엔 이 자동차 한 대의 풋프린트, 카본 풋프린트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타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지라 누구든지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에 관심 없는,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에는 관심이 있지만 환경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 그런 분들께서도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 기준을 확립한다면 자연스레 기업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을 거고요. 입법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년의) 비결. 지금도 쓸 때마다 이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좋은 걸까 고민되긴 합니다. 항상 뭔가 그만해야겠다,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싶을 때마다 희한하게 쓰라고 이렇게 콕 집어 올려주시듯이 그런 계기들이 생겨요. 어떤 박사님께서 연락을 툭 주셔서 이런 거 좋았어요, 이런 건 어때요? 우선 제안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엎어지려고 할 때 지난 연말에 이제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뜻깊은 상을 주셨던 것처럼 마무리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그럼 또 그렇게 해주신 만큼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많은 분들 덕분에 결국에는 독자분들이시죠. 다 읽어봐 주시기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의 격려 덕분에 항상 엎어질 뻔한 위기를 견디고 딛고 다시 일어서면서 이렇게 3년 3개월 이상을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